오늘은 콘크리트 양생 설계단과 산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진짜 많이 당하는 아이템입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중에 늦게 알고 바꾸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살수 양생 단가는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뒤에 표면이 마르지 않게 물을 뿌리면서 습륜 상태를 유지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핵심은 물을 뿌리는 행위 자체입니다. 여기서부터 단가 함정이 시작됩니다. 첫째, 위 단가는 콘크리트 타설 후 살수 양생 작업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타설이 끝난 다음에 하는 살수 작업만입니다. 타설 전에 깔거나 덮거나 뿌리는 준비 작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째, 콘크리트 타설에 포함되는 양생 준비 작업은 제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부직포 설치, 비닐 시트 설치, 보양 덮개 설치, 양생포 고정 작업, 테이프 로프 말뚝 같은 고정 자재 작업, 양생제 살포, 이런 건 살수 자체가 아니라 준비 또는 보양입니다. 그래서 살수 양생 단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기면 그 순간부터 손해가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물 뿌리는 작업만 2단가입니다. 그 외의 작업과 자재는 별도 산출 논리가 살아있습니다. 셋째, 살수차 운영비와 살수용 물 비용도 제외입니다. 사람이 물을 뿌리는 행위는 단가에 있지만 물을 실어 나르는 장비 비용은 없습니다. 물을 쓰는 재료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투입했는데도 단가 하나로 퉁치려는 순간 현장은 그대로 피를 봅니다. 그럼 왜 현장에서 이걸로 많이 당하느냐? 바로 계약 특수조건 때문입니다. 특수조건에 슬라브 양생 비용 일체 포함, 이런 식의 포괄 포함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문구만 보면 무섭습니다. 하지만 실무와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포괄 포함 조항이 무제한으로 통하는 건 아닙니다. 판례 흐름에서 반복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 문헌은 엄격하게 보되 설계 도서와 단가, 정의와 충돌하면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통상적인 작업 범위, 보편적인 시공 조건을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봅니다. 즉 슬라브 양생 일체 포함은 통상적인 기본 양생 수준을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 해석되는 게 보통입니다. 혹석이 고온으로 반복 살수, 감미나 발주처의 강화 지시, 야간 양생, 살수차 상시 대기, 추가 인력 전담 투입, 양생제 추가 살포, 이런 것까지 전부 무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논리가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슬라브 양생이 어디까지냐? 이 질문에 답을 만들면 돈을 받습니다. 답을 못 만들면 그냥 당합니다. 자, 그러면 받는 경우를 실무 기준으로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정산 논리가 살아있습니다. 첫째, 혹석이 고온이 지속되어 양생 기간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둘째, 살수 횟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입니다. 셋째, 살수 전담 인력을 별도로 붙인 경우입니다. 넷째, 살수차를 운영하거나 상시 대기시킨 경우입니다. 다섯째, 야간 또는 주말에 양생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감리 또는 발주처 또는 시공사의 지시로 강화 양생을 한 경우입니다. 일곱째, 품질 관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양 자재와 양생제와 고정 작업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이건 통상적인 슬라브 양생이 아니라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강화 양생으로 사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고 싶으면 애매하게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수준으로 가면 상대는 조금 더 들어간 걸로 조금만 깎아주고 끝냅니다. 어차피 받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3자가 봐도 확실하게 많아 보이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협의 테이블에서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로 만드느냐? 말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체크리스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시 근거를 남기십시오. 감리 지시서, 품질 관리 지시, 회의 자료, 현장 공문, 메신저 지시 캡처. 이게 없으면 나중에 다 기억 싸움이 됩니다. 둘째, 기상과 온도 기록을 남기십시오. 일일 기온 기록, 폭염 특보 기간, 콘크리트 표면, 건조가 빨랐다는 객관 자료. 이게 강화 양생 필요성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살수 횟수와 시간을 작업일지에 박아 넣으십시오. 누가, 언제, 몇 회, 어느 구간, 몇 시간. 이렇게 쓰면 나중에 공수가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넷째, 인력 배치표와 노무대장을 분리해서 작성하십시오. 살수 전담 인력이라고 딱 찍어두십시오. 겸임으로 적으면 상대는 겸임인이 포함이라고 밀어붙입니다. 다섯째, 장비 투입표를 반드시 남기십시오. 살수차 대기 시간, 운영 시간, 이동거리, 급수 위치, 급수 대기, 이런 정보가 장비비를 살립니다. 여섯째, 보양 자재 사용 내역을 거래명세서와 함께 확보하십시오. 부직포, 비닐, 양생포, 테이프, 로프, 말뚝, 양생제, 이건 단가 정의상 제외 논리와 직결됩니다.
이제 실정 보고서로 정리하는 문장 구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붙여넣어서 쓰셔도 됩니다. 검토 배경입니다. 계약 특기 사항에는 슬라브 양생 비용 일체 포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한 범위의 통상적인 양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사 수행 중 혹석이 고온 지속 및 품질 관리 요구와 감리 지시에 따라 살수 기간과 횟수 그리고 인력 투입과 장비 운영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므로 본군을 포괄 포함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정 보고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양생 작업은 단가, 정의상 제외된 준비 작업과 보양 자재와 장비 운영 및 재료비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통상 범위를 초과한 강화 양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투입된 인력비, 장비비, 자재비에 대하여 별도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장 두 덩어리가 실무에서 제일 강합니다. 상대가 그래도 포함이라고 버티면 법적 포인트는 비용 증가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협력사에 떠넘기는 구조가 되면 분쟁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사업자가 관리해야 할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형태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범위 초과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사실이 있으면 법리가 따라옵니다. 사실이 없으면 말싸움만 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1위 대가를 어떻게 묵으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살수 양생 단가는 노무비 비중이 전부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단가 자체는 노무비로 적용하고 별도 항목을 반드시 추가하셔야 합니다. 살수차 운영비 항목, 살수용 물 비용 항목, 보양 자재 설치 및 대체 항목, 양생제 살포 항목, 고정 자재와 부자재 항목,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 작업이면 그에 맞는 할증과 추가 공수 논리를 붙입니다. 결국 단가 하나로 끝내지 말고 단가 정의에서 제외된 것들을 실투입으로 세워서 1위 대가로 완성하는 게 실무 승리 공식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살수 양생 단가는 물을 뿌리는 행위만입니다. 준비 작업과 보양 작업과 자재는 제외입니다. 살수차와 물 비용도 제외입니다. 특수 조건의 슬라브 양생 포함은 통상 범위의 기본 양생을 말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 논리가 살아있습니다. 혹서기, 강화 지시, 횟수 증가, 기간 연장, 전담 인력, 장비 운영, 야간 주말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정산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시 근거, 일지, 투입표, 거래 증빙 이 네 가지가 무기입니다. 현장 기술자는 결국 근거로 돈을 받습니다. 억울한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끝납니다. 오늘부터는 양생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자료를 모으십시오. 그게 대표님 통장 잔고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설담연구소 구독으로 더 많은 실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